금리가 전부 다 녹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할머니 이거 금리 하셨어요? 그거 금리 아니라 녹여서 만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투스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젊은 분들이라면 아마 잘 못 들어봤어요. 야매에 대한 치료입니다. 야매가 뭐냐면 혹시 네이버 만화 중에서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야매 토끼, 야매 요리 이야기. 그러니까 요리사가 아닌데 요리 프로에 나와서 요리 전문가처럼 행세하는 거.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해당 자격증 없이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것을 보통 저희가 야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신문에서 가짜 의사 사건이라고 나온 것들이 보면 그 사람이 이제 가짜 의사가 아니라 사실 의사 자격이 처음부터 없던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비슷한 말로는 머구리라는 말도 씁니다. 치과에서 좀 유달리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치과가 비보험 진료가 많다 보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이 그까짓 거 이빨 치료하는 거 다 비슷해 보이는데 좀 싼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치료해준다고 하니까 그거 싸고 해서 좋다고 해서 치료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결과를 보면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뭐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야매 치료를 받았다가 좀 심각한 상해를 입고 그분이 저한테 와서 치료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시골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교육 수준도 충분하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부족한 분이 없는 분이에요. 왜 도대체 이런 치료를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저한테 야매에서 치료받았다는 얘기를 안 했고 예전에 치과 치료 받은 게 좀 문제가 많이 크다고 그래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보자마자 이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치료를 했거든요. 일단 어금니 끈쪽부터 반대쪽 앞니까지 몽땅 다 한 덩어리로 묶어놨습니다. 어금니랑 앞니는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묶어서 연결하는 치료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릿지라고 그래가지고 치아가 하나가 없으면 임플란트 대신에 중간에 이제 같이 공갈치아라고 그래가지고 폰틱, 그러니까 공갈치아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가능하긴 한데 그게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있어야지, 치아 제일 뒤쪽에 공갈치아가 있으면 대개는 그쪽에 힘을 받으면 치아 전체가 뽑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설계는 거의 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짓은 다 골라서 했어요. 게다가 치아 뿌리 끝에 보면은 거의 모든 치아에 뿌리 끝에 염증이 다 심하게 있습니다. 이 정도로 치아가 길게 되는 것을 깎아서 씌우려면 삭제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할 거면 이제 신경치료를 제대로 해야지 뿌리 끝에 염증이 안 생기는데 신경치료는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치료를 하다 보니까 모든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있고 그래서 뼈가 엄청나게 많이 녹은 상태였습니다. 환자분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치료 어디서 받았냐고, 어느 치과에서 이렇게 했냐고.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는 사람한테 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잘 아는 사람한테 했다, 잘 아는 야매한테 했다고.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옛날에 좀 치과 의사에 대해서 대한 신뢰가 별로 없을 때, 지금도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 치과에서 가면서 하느니 그냥 잘 아는 야매한테 가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좀 심하게 생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녹아있고, 근데 굉장히 특이했던 게 입안을 들여봤을 때 이분이 한 치료가 재료가 금이에요. 그래서 되게 야매 치료는 비용이 싸서 하는 경우가 많고 야매들이 재료를 많이 아끼기 때문에 금리를 할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서 좀 신기하게 생각하고, 이제 살릴 수 있는 치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당 금리를 뜯어봤습니다. 뜯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금이 많으니까 환자분한테 이제 금은 돌려드릴 생각으로 소독액에 담궈놨어요. 근데 소독액에 담가놓고 하루가 지나서 보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금리가 전부 다 녹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함량이 50%가 넘어가면 금은 부식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몽땅 다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어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신기해서 치과에서 이제 폐금 보내는 업체에다 보내가지고 이게 재료가 도대체 뭔지 물어봤어요. 원래 치과용 금은 금, 백금, 팔라듐, 은 이런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있고 몽땅 다 구리. 이거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손가락 한번 눌러가지고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것보다 더 재밌고 환자분한테 도움된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거 50원짜리 동전을 만든 거예요. 동전 녹여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저희가 농담으로 할머니 이거 금리 하셨어요? 근데 야매에서 했어요? 아주 싸게 잘하셨어요? 그거 금리 아니라 딱 50원짜리 동전 녹여서 만드는 거예요. 동전 녹여서 만드는 거 자체가 이제 화폐법에 위반되지만 어차피 법률 위반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 신경 쓸 리도 없고, 이제 문제는 이렇게 뜯어놨을 때 이제 다 흔들리고 뿌리 끝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살릴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발치를 했는데, 이를 빼고 나면 뺀 자리 안쪽에 치조골이라고 해서 뼈가 좀 남아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깥쪽에 껍데기만 좀 남아있고 안쪽에 염증이 이제 가득 들어있어서 저게 뼈가 되려면 염증 조직을 다 긁어서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염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피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는데 저도 이거 지혈이 안 돼가지고 이러다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피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두면 조금 위에 링크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빨을 빼고 나면 뼈가
흡수가 좀 많이 되고 살도 좀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잇몸 폭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고 임플란트 심을 때 뼈가 거의 남아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빼자마자 뼈 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염증 조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뼈 이식을 했을 때도 피가 계속 나오고 그래가지고 뼈 이식을 충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발치하고 어느 정도의 뼈 이식을 한 다음에 경과를 기다렸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제가 원한 만큼의 뼈가 생기지 않았어요. 잇몸이 매끈하게 아물지도 않고 이제 우둘투둘합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다시 한 달 정도 더 기다렸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잇몸 살덩어리는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매끈하게 되어 있고 한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빨이 들어가려면 잇몸의 뼈, 살 폭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 폭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도 없고 저 상태면 폭이 너무 좁은데 임플란트의 머리가 너무 커지면 음식물이 많이 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위 링크에 잘 나와 있으니까 왜 임플란트 했을 때 발치를 했을 때 뼈 이식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은 뼈가루를 넣었으니까 그 넣은 뼈가루가 어느 정도 뼈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뼈가루 넣자마자 뼈가 되진 않거든요. 이제 빼고 나서 2달 뒤, 한 달 더 기다립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를 뺀 자리에 살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남아있는 살덩어리를 보면은 이게 거의 틀니도 못 들어갈 정도예요. 틀니도 뼈가 어느 정도 살이 넓어야지 들어갔을 때 아프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정도 상태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뼈하고 살 둘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있어야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데 지금 뼈도 없고 살도 없어서, 그리고 뼈 이식을 하려면 뼈를 집어넣고 나서 그게 살로 다 덮여야 되는데 살이 너무 부족하면 뼈를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살을 먼저 만들고 싶은데 뼈는 보통 다른 사람의 뼈를 이식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동물의 뼈를 이식받아서 하는데 잇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입천장에서 떼우는 방식이 가장 좋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사이즈가 크면은 입천장에서 떼우는 양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몸에서 기증받은 무세포성 동종 진피 ADM이라고 하는, 원래 이거 화상 환자가 이제 화상을 좀 심하게 입었을 때 치료하게 쓰는 재료거든요. 그 재료를 사용해서 잇몸의 폭을 조금 넓히는 것을 시도합니다. 이 재료는 이게 잇몸 안에 열고서 그 안에 다져놓고 당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노출을 시킨 상태에서 그 노출된 상피들이 다른 사람의 피부들이 어느 정도 잇몸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이 수술과 뼈 이식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빨을 뺀 지는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이 환자분은 틀니나 다른 치료는 할 수 없이 그냥 그 상태에서 반대쪽으로만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하셨죠. 대신에 뼈는, 잇몸 살은 지금 봐도 어느 정도 두툼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을 만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치하고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이번에는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임플란트 심으면서도 부족한 뼈를 다시 한번 보강을 해줍니다. 이제 발치하고 10달 뒤 임플란트 수술하고 4개월을 기다린 후에 상황을 보면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묻어놨던 임플란트, 1차 수술이 끝난 임플란트를 꺼내는 2차 수술, 임플란트의 머리를 드러내는 2차 수술 한 뒤에 보면 기존에 비해서 잇몸폭이 대단히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 단계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임플란트를 본뜨기 위한 지대주, 상부 연결하는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그 위에 임플란트 보철, 크라운을 씌워주면 치료는 종료가 됩니다. 참 쉽죠? 근데 이렇게 임플란트가 들어갈 때까지 없는 뼈와 없는 살을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가끔 하시는 말씀이 GBR이라고 하는데 뼈와 살을 원래 없던 걸 이렇게 고리식을 통해서 만들어주면 이게 정말 오래 쓸 수 있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의 치료는 대략 10년 전에 이루어진 치료고 그 이후에 제가 5년 이상 지난 경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의 CT 이미지 사진에서 보면은 환자분의 오른쪽, 지금 사진상의 왼쪽에서 뼈 부분이 굉장히 두툼하게 보입니다. 정확히는 해당 임플란트 아래쪽이 다른 부분의 뼈와 달리 매끈하지 않고 뭔가 두툼하고 우둘투둘한 형상이 보입니다. 이게 이식한 뼈입니다. 그리고 5년 이상 경과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지금 자연치가 있는 모습은 치아의 뿌리가 노출되어 보이고 상대적으로 뼈가 없는데 오히려 임플란트가 있는 쪽의 뼈가 훨씬 더 두툼한 걸 알 수 있습니다. CT에서 얼굴을 이렇게 세지탈 뷰, 엑시알 뷰, 코로날 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세지탈 뷰에서도 보면은 뼈의 단면이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 쪽이 임플란트가 없는 쪽보다 훨씬 더 두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금니뿐만 아니라 앞니도 마찬가지고 실제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가 들어갔을 때 임플란트의 양쪽 앞 뒤로 뼈가 두툼하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뼈의 두께는 임플란트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식한 뼈가
본인의 원래 있던 뼈가 아니라 만들어진 뼈임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버틸 때 아무 문제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다른 환자분 사례를 보면 이분은 야매에서 치료한 건 아닌데 치료가 조금 야매 비슷하게 된 것 같았어요. 신경치료를 한 치아가 뿌리가 좀 문제가 많이가 생겨가지고 가장 앞에 있는 소구치, 작은 어금니 쪽이 뼈가 정말로 심하게 많이 녹았습니다. CT를 보면 그 가장 앞에 있는 작은 어금니 하나만 그 주변의 뿌리만 무슨 밥숟갈로 크게 퍼낸 것처럼 뼈가 다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혀 쪽의 뼈는 남아있는데 뺨 쪽에 있는 뼈는 그냥 구데기처럼 이렇게 완전히 파여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빼고 났을 때 이 뼈가 이렇게 구데기로 파져져 있는 게 직사각형 형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이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뼈재생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뼈는 결국에 다 녹는다고 주장하시는 치과의사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뼈이식을 통해서 이분 치아 뿌리 끝이 염증이 생겨서 뼈가 녹기 전에 뼈 모양으로 고리식을 통해서 뼈를 회복시켰고, 그 상태에서 충분히 시간이 지난 뒤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뺨 쪽과 혀 쪽의 뼈 높이가 차이가 나지 않고 직사각형으로 충분히 단단한 뼈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4년, 5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이 뼈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매 치료에서 말씀드렸는데 치과의사들도 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의 차이가 많이 나서 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야매에서 치료하면은 보통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지어 재료도 금이라고 해놓고 금이 아니라 10원짜리 동전 녹여서 만든 정말 10원짜리 크라운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환자의 구강 상태, 구강 건강에 정말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야매에서 치료받는 일은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사기꾼은 아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리고 야매에서 치료받았다고 해서 치과에서 치료받을 때 뭐라고 할까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치료받으시면 지금처럼 정상적인 치아로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 좋은 치과를 찾아서 치료받으시면 다시 구강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치과의사 투스맨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